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항상 우리가 풍경사진과 바다사진을 촬영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색감을 아름답게 표현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나만의 개성적인 풍경사진을 좀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풍경사진 안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든지 또는 산, 또 벌판, 그리고 또 보면 초원도 있을 거고, 또는 바다도 있을 거고, 또 강도 있을 거고, 계곡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풍경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을 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경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에 맞는 풍경사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색감 표현일 것입니다. 흔히 예전에 우리가 풍경사진이라 하면은 우리가 달력에서 많이들 봐봤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느꼈을 때에 정말 아름답다, 과연 진짜 이게 자연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참 정말 자연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달력에 있는 풍경사진을 봤을 때에 정말 아름답다 라는 생각만 했지, 이것을 어떻게 찍었을까, 누가 찍었을까, 과연 이렇게 색감이 정말 도드라지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풍경사진을 촬영을 하고 또 자연을 찾아서 다니면서 제가 본 결과, 우리가 이 사진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저 자신만 하더라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런 우리가 달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이겠죠. 스펙타클한 구름, 또 붉은 노을빛이나 또는 금방 솟아오르는 일출경, 그렇게 하늘빛이 붉고 파랗고 한 그런 빛이 있으면 하늘의 빛은 살아나겠죠. 거기에 스펙타클한 구름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바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생동감 있는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의 바다 풍경이 우리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적으로 잘 찍어지고, 또 셔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빨리 찍어줄 수 있고, 화소수가 많아서 화질과 모든 면에 있어서 다방면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부자의 사진 작가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카메라를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촬영을 임합니다. 항상 보면은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장비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카메라가 있고 렌즈가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이해를 해야 되고 렌즈를 구동할 수 있는 그건 역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찍을 수 있는 환경, 비가 온다, 번개가 친다, 정말 장엄하고 진짜 어메이징한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환경이 되어야 되겠죠.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두 번째는 우리가 카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렌즈도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다룰 수 있는 우리들의 테크닉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테크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카메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나온 독창적인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이죠. 그렇지만 이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이라는 것은 아침에 받아들이는 빛이 틀리고 한낮에 받아들이는 빛이 틀리고 또 오후에 받아들이는 빛이 틀리고 매 시간마다 틀리고 똑같은 빛의 양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우리가 기술력도 좋아지고 제품도 좋아지다 보니까 사진을 촬영을 하고 또 영상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풍경사진은 어느 때 찍어야지만이 가장 합당한 사진이 나오며 어느 때 찍으면 항상 취약할까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는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다 보면은 매직 아워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빛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빛의 시간은 흔히들 말하는 일출 전과 후, 일출 전 30분, 일출 후 30분, 그리고 일몰경일 때 일몰 30분 전, 일몰 30분 후, 즉 말하자면 해가 떠오르기 전 또는 해가 노을빛에 지나가기 전 그리고 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사진의 매직 아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조건의 자연의 빛이 있을 때만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낮에도 찍을 수 있고 오후에도 찍을 수 있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침과 저녁보다는 빛이 너무나 밝습니다. 하늘이 해가 중천에 떠갖고 모든 것을 비출 때에는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아주 밝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밝은 빛은 카메라가 더 밝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의 눈과 같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브라이트한 빛을 받으면은 눈을 감는다든지 조금은 우리가 눈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런 커브 작용, 즉 말하자면 반사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카메라의 기능은 밝으면 밝은 대로 받아들이고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받아들입니다. 밝은 것을 조절해 갖고 약간 덜 밝게, 어두운 것을 약간 덜 어둡게,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카메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낮에 우리가 그늘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고 그럴 때에, 또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는 밝은 부분이 있고 해가 안 비추는 데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촬영을 하면은
밝은 부분은 아주 브라이트하게 나오고 환하게 나오고 어두운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카메라 자체가. 마찬가지로 일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고 밝은 부분은 더 밝고, 소위 따지면 어두운 부분은 실루엣 처리를 하고 밝은 부분은 아주 더 밝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렌즈와 카메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사진을 찍지 못하느냐? 중간빛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든 인물사진을 찍든 접사사진을 찍든 새사진을 찍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를 찍는다 하면은 우리가 동적인 촬영을 합니다. 새가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새사진을 찍는 작가님들은 그 새를 추적하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손놀림과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카메라, 그리고 근접 촬영을 할 수 있는 망원 렌즈, 그리고 그 새나 동물을 찍는 동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대처할 수 있는 그 작가님들의 테크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접사사진을 찍는 분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접사사진이라 하는 우리가 잠자리에 눈까지 뚜렷하게 찍을 수 있는, 또 아주 눈에 정말 작게 보이는 그런 야생화, 우리가 그냥 땅에 밟고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야생화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화질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와 마치 현미경 같은 그런 매크로 렌즈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셔터를 눌릴 때만 하더라도 이 눌리는 이 순간에 카메라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릴리저를 사용을 하고, 또는 아주 어두운 이끼가 많은 숲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램프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전용적인. 그리고 또 그런 접사만 중점으로 하는 진사님들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를 찍는 새사진도 아니고 꽃을 찍는 아주 작은 꽃술을 찍는 그런 접사사진도 아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풍경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풍경사진을 찍는 작가님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접사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와 렌즈,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렌즈가 필요하겠죠. 다 같은 렌즈라고 다 똑같은 성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찍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찍으려고 하면 전문적인 렌즈가 필요한 것입니다.
풍경 사진을 찍는 렌즈 가지고 새를 못 찍는 것은 아닙니다. 풍경 사진을 찍는 일반적인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접사 사진을 못 찍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특화된 렌즈가 있습니다. 풍경 사진에 특화된 렌즈, 인물 사진에 특화된 렌즈, 접사에 특화된 렌즈가 있고 새 사진에 특화된 렌즈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풍경 사진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렌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카메라도 있어야 되죠. 풍경 사진에도 또 거기에 맞는 렌즈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렌즈 앞에 끼우는 선글라스입니다. 우리가 밝은 데서 운전을 한다, 걸어 다닌다 하다 보면 빛이 너무 밝게 들어오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빛이 많이 들어올 때에 그 앞에 끼우는 필터가 있습니다. 동그란 필터를 끼우는 건 링 필터고 사각자리를 끼우는 것은 그냥 사각, 보편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에서는 사실 필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렌즈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렌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터일 수도 있습니다. 풍경 사진에 우리가 필요한 필터라는 것은 UV 필터도 있을 것이고 CPL 필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능의 필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UV 필터나 CPL 필터는 렌즈를 보호한다든지 또는 태양 빛으로 인해 자외선을 조금 차단해 준다는 그런 역할이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찍는 풍경 사진에 있어서 필터 역할은 할 수 없는 그냥 보편적인 필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필터는 어떤 필터인가? 한낮에 빛이 강하면 빛을 좀 줄여주고 적정하게 우리가 그 빛과 태양빛이 들어오는 그 빛과 렌즈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필터를 하나 끼움으로 인해서 너무 빛이 밝은 것을 빛을 조금 중화시켜서 받아들이면은 조금 더 순화적인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뉴트럴 덴시티 필터라고 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뉴트럴 덴시티 필터를 줄여서 우리가 ND 필터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장노출 필터라고도 이야기하죠. ND 필터. 그 필터는 무엇과 똑같느냐? 우리가 밝을 때 끼는 선글라스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눈이 밝으면 선글라스를 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사체를 풍경을 놓고서 우리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온다. 약간 차단을 해주는, 약간 차단해 줄 수도 있고 많이 차단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선글라스도 연한 선글라스가 있고 중간 정도의 색깔이 들어간 선글라스도 있고 아주 진하게 까맣게 표현되는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ND 필터도 연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고 그런 등급으로 있습니다. 그 등급을 한 등급 차츰차츰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풍경사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ND 필터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제는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사진과 사용을 안 했던 사진과 잠시 후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ND 필터만 중립 밀도만 되어 있는 ND 필터가 있고, ND 필터와 그 안에 풍경 사진에 있어서 초록빛은 더 좀 초록하게, 푸른빛은 좀 더 푸르게, 하늘빛은 좀 더 푸르게, 그렇게 색깔이 들어간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빛에 차단해주는 중립 밀도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색깔과 중립 밀도가 합해진 필터, 하나의 필터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중립 밀도만 되어가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중립 필터를 써야 될 때는 중립 필터를 써야 되고, 색깔과 같이 합해지가 있는 혼합 필터를 써야 될 때는 혼합 필터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컬러를 좀 더 뚜렷하게 만들고자 하는 필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너무 밝은 것을 차단만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필터의 역할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필터는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필터로서 제가 예제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필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풍경의 사진이 틀려집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필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약도 알고 써야 되듯이 필터를 모르고 주변의 사람이 이 필터를 쓰니까 나도 이 필터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필터를 쓰면은 결과물이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한 가지 이해를 하면서 필터를 쓰셔야 됩니다. 왜 필터를 써야만이 되는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필터가 필요하구나 할 때 그때서 필터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필터를 안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빛은 너무 밝아서 색깔이 다 날아가 버리고 땅의 빛은 너무 어두워서 짙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아도비 포토샵에서 우리가 보정을 한다고요. 생각했을 때 하늘빛이 너무 밝으면은 브라이트하고 빛이 많이 들어간 그것을 우리가 내루겠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구름도 안 보이던 것이 밝은 것을 약간 어둡게 하니까 구름이 보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살리니까는 모든 것이 너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이 밝은 것을 어둡게 하니까 하늘은 살아나는데 그 외 것은 너무 어둡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섀도우를 올려줍니다. 어두운 부분만 밝게 해줍니다. 근데 그게 기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정을 하더라도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보편적으로 과하지 않게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고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보정을 한다? 너무나 과한 색감이 올라오고 너무나 과한 보정을 하다 보면 정말 풍경이 아닌 그런 풍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정을 하기는 하되 색감을 아름답게 표현은 포토샵에서 하되 자연적인 요소는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무스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터를 쓸 때에는 그 필터에, 회사마다 나오는 필터의 종류가 다 틀립니다. ND 필터, 4스탑, ND 필터, 5스탑 이렇게 하고 이 회사 제품 갖고 이 회사 제품 갖고 똑같으면 우리가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거는 질이 안 좋은 5스탑 뉴트럴 덴시티 필터가 있는가 하면 같은 5스탑인데도 질이 좋은 그런 ND 필터가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프로에 가까운 사진 작가님들한테서 많은 것을 레코멘드 받고 많은 연습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본인의 사진 실력이나 본인의 창작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지며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사진 생활에 있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 정설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글로서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계속 진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쓰는 필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